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한다. 우리 반도체의 62%가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중국 수출 통제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칼자루가 다행히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아주 독점적으로 기술의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지원법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로 힘든 과정에 2월 23일인가 반도체 지원법 내용이 발표됐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이제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우선 2021년에 고객 정보를 요구를 했어요.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파는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 정보를 내놔라. 그랬고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완전히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적정 수익 이외의 초과 이익은 환수를 하겠다. 이게 보조금의 75%까지 환수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어떻게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데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발상이에요. 그간 장사해서 너무 이익 많이 보지 말고 이익 본 거는 미국 정부에 이제 토해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좀 보존다거나 이런 경영권 노골적인 침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저거 하려면 주변 커뮤니티나 관련 단체에 기술 인재도 양성해라라고 짐을 덧붙여줬고 그 다음에 안보를 내세워서 그 반도체 공장의 시설 접근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장은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모든 게 그 기밀에 속할 만큼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곳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직접 보겠다는 얘기는 관련 기술의 노출이나 기술의 유출을 유도하는 행위거든요. 네. 이것도 상식적으로 정말 생각하기 힘든 요소인데 게다가 뭐를 요구하냐면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박았어요. 즉 이 얘기는 사실은 완전히 한국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없어요. 아, TSMC. 예. 우리만 삼성전자나 그 SK그룹이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한 40% 이상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완전히 우리 한국 기업을 겨냥한 건데 과연 이 법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우방이라고 일컫는 한국을 너무 쉽게 너무 만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종의 노예계약 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자진 반납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즉 한마디로 강탈하겠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까지 일부 사람들을 생각하기는 그래 그냥 자기네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대가로 이런 정도는 해줘. 근데 그게 좀 과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냥 우리 산업을 그냥 미국에다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냥 저쪽에서 뺏겠다는 거예요. 왜 우선 과거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을 포함시키려고 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로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한국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이 41%가 넘어요. 네.
게다가 홍콩이 21% 가깝습니다. 즉 네. 홍콩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국 중국이죠. 본토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의 62%가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중국 수출 통제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생각보다는 시장이 크지 않아요. 우리 반도체 수출의 7.7%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양이에요. 그럼 7.7%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62%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우리 한국 수출의 생명줄인데 이거를 미국이 함부로 결정하게 놔두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진영 논리나 이 신냉전 시대에 휩쓸려 들어가서 마치 미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이걸 그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이걸 전면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어떤 전방위적 기술 육성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선 미국이 지금 시비 거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자기들의 원천 기술을 갖다 쓰는 거 아니냐. 그들의 원천 기술을 쓰는 거는 절대 중국에 팔 수도 없고, 그걸 빌미로 이제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원천 기술도 우리 힘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되고, 소재 시장이나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설계 기술도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방안의 하나로서는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등의 관련 스타트업 같은 거를 인수를 하고 이거를 민간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의 어떤 수직 계열, 수평 시스템, 어떤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과거에는 일본, 최근에는 중국을 지나서 이제는 우방국인 우리한테도 그들이 예봉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도 국가 지식 재산 보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칼자루가 다행히 우리한테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D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유율이 세계 71% 정도 되고 낸드 플래시도 거의 46% 과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콩나라 판나라 하는데 그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미국의 본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도 미국이 저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항해서 우리 경제안보 법안을 발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지식재산의 해외 유출 방지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미 의회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이제는 미국이 뭐를 하자는지 그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망설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국의 이번 반도체 지원법은 그러니까 길게 봐서 한국의 모든 그 산업과 그 경쟁력과 기술과 이것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의도의 첫 번째 시작점이다. 이걸로 보시는 걸로. 그렇죠. 사실은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 거의 다야.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 전자제품도 있고 다른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가겠다는 건 이거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반도체 업체도 정말 초격차를 더 벌려서 마이크론 같은 데를 완전히 따돌려야 돼. 지금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호의 상황에서 나가려고 했던 그 전략을 이제는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독점적으로 기술의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